Join him on the scrap heap.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맥팔레인의 액션 피규어인데요, 큰 사이즈로 나온 2종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스폰의 두 악역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 오버트킬이라는 악역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바이올레이터입니다. 영화상에서도 크라운이 대형으로 변했을 때 바이올레이터 상태가 되고요, 이 오버트킬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스폰 코믹스에서 스폰을 몰아붙이는 초강력 사이보그입니다. 마피아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킬러 로봇입니다. 코믹스 안에 일러스트를 멋지게 박스에 재현해놨고요, 해외 배송으로 크게 온 제품인데 박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바이올레이터입니다. 뒤에는 바이올레이터의 전체적인 사진이 나와 있고요, 옆쪽에는 코믹스상의 바이올레이터고요, 이 옆쪽에는 블리스터가 보이는 이런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크기가 꽤 큰데요, 덩어리감도 꽤 좋고 멀리서 오느라 좀 박스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블리스터 안으로 잠깐 보이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어요. 가성비는 꽤 괜찮은 맥팔레인 피규어고요, 시리즈 중에 호평을 받는 제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개소의 아티큘레이션이 있어서요, 생각보다 무빙되는 파츠가 많은 편입니다. 박스를 열게 되면 뒤쪽에는 플라즈마 같은 배경이 하나 있고요, 작은 스탠드가 있습니다. 덩치를 이 작은 스탠드로 세우기에는 세 발의 피인 것 같아요. 박스에서 불리한 모습이고요, 무게 자체가 상당히 나갑니다. 접지력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역관절이라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크기는 대략 26.5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역관절이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면 키가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랑 길이가 틀려서요, 일단 다리를 한번 이렇게 꺾어주고 또 한번 꺾어주고 정렬을 시켜주면은 꽤 키가 커집니다. 다시 사이즈를 재주면 29cm가 나오고요, 거의 30cm에 육박하는 크기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의미는 없는 받침대 크기인데요, 받침대가 하나 들어있지만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받침대가 있어도 소용은 없습니다. 조형이 상당히 수준급이에요. 악어가족 같은 느낌도 들면서 징글징글한 게 정말 조형이 잘 됐고요, 도색도 실감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드라이 브러싱과 간략한 붓터치 같은데도 조형이 색감이 괜찮습니다. 입 쪽에 디테일이 살짝 아쉽긴 해요. 이 부분을 좀 더 리얼하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조형은 리얼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다 연질이기 때문에 맥팔레인답게 튼튼하면서도 부러질 염려 없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눈 부분 같은 경우는 클리어로 따로 부품을 분할해서 껴줬으면 더 실감났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쉽고요, 윗부분에 이런 뿔도 연질로 되어 있고요, 척추의 변형된 뼈 부분 같은 것도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되어 있고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장단지 쪽도 징글징글하게 돌기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해냈고요, 관절은 굉장히 뻑뻑한 편이라서요, 어깨 쪽 여기까지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그리고 회전 관절이 있고요, 이두 쪽 상박에서는 따로 관절은 없습니다. 팔꿈치 부분에서 회전 관절이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팔꿈치는 여기까지가 한 개 구부려주면 여기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손목 쪽은 여기까지 한 개, 또 여기까지 이렇게 구부러지고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관절은 없습니다. 얼굴 쪽은 살짝씩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입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옆에서 봤을 때 입이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열리고, 허리 부분에서 이쪽 상박에서 회전 볼관절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 정도, 뒤쪽으로 이 정도, 많은 폭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허리 밑에서 고관절 바로 윗부분에 또 하나 회전 축관절이 있어요. 볼관절로 이루어졌지만 많은 축으로 움직이는 편은 아닙니다. 고관절 쪽에 있는 이 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 걱정은 없고요, 고관절은 기존의 신형으로 나온 맥팔레인과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양 다리를 넓히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좁아지면은 여기까지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앞뒤로는 여기까지 한 개, 고관절에서 살짝 회전관절이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좁혀줬다 넓혀줬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상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다리 관절이 지탱할지가 의문인데요, 다리 관절은 여기까지가 한 개, 관절이 많이 접히게 되고요, 다시 펴주고 또 줄여주면 여기까지 한 개, 여기까지가 한 개, 많이 가동이 됩니다. 발목 부분에서요, 여기까지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이 끝에서 회전 관절이 있어서 발바닥 쪽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액션 포즈가 잘 잡히면서요, 존재감이나 디테일이 괜찮습니다. 가격대 성능비로 크리처물이나 몬스터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징그럽기는 하지만 거대 빌런으로서는 존재감이 상당하고요, 전에 나왔던 스폰의 악역 빌런 말레볼지아의 수하인 것 치고는 말레볼지아를 능가하는 볼륨감이에요.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앉아 있었을 때와 서 있을 때의 크기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스폰의 오버트킬입니다. 스폰 코믹스 내에서는요, 스폰과 대적할 만한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요, 엄청난 덩치 때문에 볼륨감도 좋고 위압감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나온 제품이지만 이전에 1994년도에 출시한 오버트킬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맥팔레인 토이즈 초창기 시절이라 퀄리티가 낮긴 했지만 코믹스를 별도로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오버트킬이 세련된 주형으로 퀄리티 높게 나왔었는데요, 당시 국내에서도 다른 피규어들이 저 퀄리티로 출시가 되고 있을 때 맥팔레인에서 사진에서와 같이 저 정도 조형으로 퀄리티 좋게 출시가 됐었어요. 2000년대 초반 맥팔레인 오버트킬보다는 관절은 더 많이 움직이지만 조형 자체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순 없고요, 오히려 2000년대 초반 피규어가 퀄리티가 좀 더 높아 보이는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박스가 너덜너덜해져서 거의 왔어요. 처참하게 오긴 했는데요, 일러스트에서는 스폰과 대립하고 있는 오버트킬이 거대한 모습을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22개소의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폰과 대적할 때도 굉장히 컸고요, 코믹스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요, 이 얼굴 같은 경우는 거의 얼굴 살가죽이 날아간 듯한 느낌으로 사이보그화 되어 있고요, 예전 오버트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얼굴이 사람의 형체가 좀 남아있는 에코 스타일이었어요. 옆쪽에도 오버트킬의 일러스트가 멋지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안쪽에 스폰의 플라즈마 같은 느낌의 배경지가 있고요, 이 안쪽에는 스폰의 스탠드가 들어있고요, 박스에서 열게 되면 아까 이 바이올레이터와 별개로 좀 가벼운 느낌이 나요. 크기는 대략 24.5cm 정도가 나옵니다. 관절은 양옆으로 이 부분에는 볼 조인트로 안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깨장갑이 연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한계고요, 여기도 이 정도까지 한계. 이 회전관절이 있습니다. 팔을 들어주면은 털 부분에 세부 디테일들이 드라이 브러싱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팔 쪽에 회전관절과 축관절이 있고 돌아갑니다. 손가락 파츠도 세밀하게 조형은 잘 되어 있어요. 한쪽은 벌린 손, 한쪽은 주먹을 쥔 손, 똑같은 방식으로 축관절, 회전관절 있고요, 허리 쪽에도 볼 조인트가 있지만 굉장히 좀 헐렁거리고 굉장히 연질로 되어 있어서 허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가동축은 많이 움직이지만 헐렁거리기 때문에 잘 버티지를 못해요. 양옆으로 고관절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한 게, 이 부분이 연절이기 때문에 벌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뒤로는 여기까지. 허벅지 안쪽에도 세밀하게 조형들이 잘 되어 있어요. 무릎은 많은 폭으로 가동이 되진 않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한 개로 움직이고요, 발목축은 여기까지가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이 발목 부분에서요 살짝 이렇게 돌아가고요, 돌렸을 때 전체적으로 도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색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보여요. 무릎 쪽에서는 회전관절이 있어서 포즈를 취할 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무릎 쪽도 움직이기 전에는 괜찮지만 움직였을 때 이 안쪽에서는 도색이 안 된 부분이 보입니다. 생산될 때 급조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헤드 쪽은 이중 축핀으로 되어 있어서요, 회전도 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레이터와 크기 비교를 해보면 바이올레이터가 오버트킬보다 더 크긴 합니다. 두 덩치 캐릭터가, 요거 같은 경우는 묵직해서 손맛도 있는데 요 오버트킬 같은 경우는 바이올레이터에 비해서 많이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폰과 비교해보면요, 망토 커스텀을 해준 스폰이라서 망토가 굉장히 멋지긴 합니다. 영화나 애니상의 간지를 제대로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이 철사 부분의 끝에는 철심이 있어서요,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고, 오버트킬과는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망토 때문에 커 보이는데 기까지 포함을 하면 25cm고요 피규어 자체로는 대략 18cm가 나옵니다. 바이올레이터가 스폰을 한 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Such sweet folks, those homeless. They will take anybody in, including a freak like you, Spawn. Hey, maybe you meet a nice homeless woman and raise a bunch of homeless and just be king? What the hell do you want? Right to the point. I like that, I really do. Because it's not what the hell I want.
as hell what to do with you. Get it what that is? No? Okay, here it is. It is time to get real. Got it? Hey, a deal's a deal, and now bullshit. My boss and yours delivered on his head. You got to see your wife. Dear sweet, tasty Wanda. I gotta see it, boy. Baby's got back. You're about 2 seconds from where?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이런 녹색 부분에 도색이 너무 왕쿠틱해서 웨더링을 주려고 그래요. 기본 웨더링만 주려고 그러는데요. 아크릴 일단 블랙을 짜서 먼저 전체적으로 검정을 틈 사이로 발라줍니다. 묽게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틈과 틈 사이에 고루고루 스며들게 합니다. 세밀하게 바를 필요는 없고요. 우연히 효과를 노리면서 플라스틱 재질이 나는 거를 조금 톤 다운을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틈과 틈 사이에는 고루고루 스며들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스며들었다 싶으시면은 이 부분의 팔과 봐도 조금 분위기가 틀린데요. 굽기 전에 찍어주신다는 느낌으로 겉에만 살짝 벗겨내는 식으로 도색을 해줍니다. 반질반질한 플라스틱의 질감이 톤 다운이 됐는데요. 자연적으로 이런 구멍 같은 부분에는 먹선식으로 검정색이 스며들었죠. 이 부분 거의 생프라 느낌일 때랑 이 느낌일 때랑 좀 틀립니다. 이쪽은 이렇게 해주고 양쪽 다리도 발라준 상태에서 똑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다리도 톤 다운 좀 시켜주면서 먹선 효과가 드러나고요. 본래가 이런 상태니까 느낌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간단한 작업인데도 디테일 향상에 좀 도움이 됩니다. 팔과 이 복부 쪽에도 일단 발라주고 이렇게 살짝씩 닦아줍니다. 팔과 어깨 쪽도 톤 다운과 약간의 더럽혀진 웨더링을 추가해줬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심심한 부분도 다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팬티 부분 쪽도 원래 색감은 밝은 연질의 색감이었는데요. 조금 톤 다운을 시켜줘서 약간 더럽혀줬습니다. 뒷부분도 역시나 이 벨트나 이 부분을 웨더링으로 더럽혀주고요. 이 부분도 더럽혀준 부분을 살짝씩 이렇게 닦아줍니다. 우연히 효과와 자연스럽게 웨더링이 되는 느낌이 전에보다는 훨씬 심심하지 않죠. 팬티 뒷부분에도 벨트와 이 부분 닦아주고요. 굽기 전에 빨리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 톤 다운과 검정 먹선이 흘러들어간 느낌으로 일단은 1차 도색을 했고요. 2차로 스펀지를 살짝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재질의 느낌은 메탈이기 때문에 크롬이나 은색에 도색이 되어 있는 녹색 철이라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데, 녹이 쓸거나 속이 안이 완전히 까지면은 녹이 쓸 때는 붉은 녹이나 황색 녹이 쓸게 되고, 그 안에 완전히 까지게 되면 그 부분이 메탈이나 크롬으로 도색이 드러나는 건데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 표현을 해주는 거죠. 녹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고동색과 갈색의 아크릴 물감을 짜서 섞어줄 겁니다. 살짝 섞어주고요. 살짝 이렇게 묻혀주는 거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두루마리 휴지에 살짝 찍어봅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런 튀어나온 부위가 녹이 생기는 부위죠. 요런 쪽에 녹이 생기는 부분에, 요런 부분에 스펀지로 찍어줍니다. 물기가 많으면 안 되고요. 적은 편이 수월하게 잘 찍힙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찍으면은 이제 느낌이 훨씬 좋아져요. 딱 이런 부분이 스펀지 도색하기에 최적의 위치고요. 굳이 에어브러쉬를 쓰지 않아도 이런 느낌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에어브러쉬 도색이나 뭐 예전에 그런 작업들을 해봤지만요, 대부분 제약이 있잖아요. 냄새가 나고 환기도 안 될 때는 가족들의 불만도 생기고, 상황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과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과하게 이렇게 찍어주고요. 튀어나온 부분이나 약간 가장자리 부분들을 해주는 게 더 느낌이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이제 살게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찍어줍니다. 톤 다운과 웨더링을 조금 첨가해 주니까요, 덜 심심해진 느낌이에요. 몸쪽에도 좀 심심하니까 요 부분에도 좀 찍어줍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씩만 찍어주고요. 조형이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머리 위쪽도 살짝, 벨트 쪽에도 조금씩 찍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실버 라카를 드라이 브러싱으로 외곽을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스펀지 위에 해줘도 되고요, 마른 붓에 해줘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까진 부분이겠죠. 드라이 브러싱으로 해도 좋고요, 스펀지에 실버를 발라서 찍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자리 부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찍어주면은 실버와 녹슨 부분이 합쳐집니다. 붉은 녹이나 황철색 녹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벗겨졌을 때는 그 밑에 철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드라이 브러싱으로 이런 부분에 덮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까진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드라이 브러싱을 통해서 약간 은색을 깔아줍니다. 이런 부분의 경계에 드라이 브러싱을 해줍니다. 갈퀴 끝부분에도 드라이 브러싱을 해줍니다. 주먹 이 끝부분에도 드라이 브러싱 해주고요. 먼지 털어주듯이 살짝씩 해주면은 끝부분이 살짝 벗겨진 효과가 납니다. 다리 부분도 이런 부분들은 밑색이 드러나니까 이 부분들, 이런 끝부분에 드라이 브러싱을 해줍니다. 뒷부분도 살짝씩 드라이 브러싱 해줍니다. 버터키를 간단하게 웨더링과 드라이 브러싱과 스펀지 도색으로요, 톤 다운을 시켜서 완구스러운 느낌을 조금 없애봤습니다. 오늘은 맥팔레인의 두 거대 액션 피규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Where are the bad guys and laser eyes? This eye ain't fashion, it's functional.